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을 하는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우리 박현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는 시니어들 과연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65살 이상을 이제 더 이상 노인으로 보지 않지만요. 대체로 이 나이를 은퇴 연령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많은데요. 그렇죠. 65살 이상 시니어들 중 일을 계속하는 비율이 전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매니지먼트사 유나이티드 인컴사가 이번에 새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네. 이 보고서를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65살 이상 주민들 가운데 5명 중 1명꼴이 일을 하는 셈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20% 비율에 도달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20%의 이 비율이라는 거는 예전하고 비교를 해서 볼 때 얼마나 더 증가한 수치인 거예요? 네, 지난 1985년에 비해서 2배가 뛴 겁니다. 2배요. 네, 1985년 초에 65살 이상 시니어들 중에 일하는 비율은 1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이제 딱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34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얼마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한 시니어들로 나눠 보면 그 차이가 눈에 확 띕니다. 어허. 대학 이상의 학위를 받은 65살 이상 주민의 전체 53%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즉 과반이 일을 하는 건데요. 네, 이 비율이 네. 1985년에는 25%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이거는 뛴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10%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20%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을 나온 시니어들은 반 이상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65살 이상 시니어들에 대한 소득에 관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벌었는지? 네, 이 네. 대학 학위를 받은 시니어들의 평균 연소득은 7만 8천 달러입니다. 적진 않네요. 네, 1985년에는 이게 4만 8천 달러였는데요. 63%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65살 미만의 경우를 보면 좀 비교가 되는데요. 같은 기간 65살 미만 연소득은 38%가 올랐습니다. 어허. 그래서 연소득 5만 5천 달러를 나타냈고요. 시니어들의 소득 인상률이 확실히 좀 더 높았던 거죠. 지금 그 그렇군요. 얘기는 지금 65살 미만이 벌고 있는 돈보다 시니어들이 받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시니어 분들이 뭐 좀 덜 늙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이런 건 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좋은데요. 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이 시니어들이 은퇴를 하는 순간 더 빨리 늙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일을 계속 해야지 네. 좀 건강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바탕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점차 많은 시니어들이 계속 일을 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분명히 평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일을 하는 시니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다시 말해 은퇴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처럼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한다는 지적이고요. 한마디로 노후 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가 돼버렸단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니어들이 일을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정말 돈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시니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아. 반면에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두고 일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시니어들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유나이티드 인컴의 엘리자베스 켈리 부사장이 지적을 한 건데요. 소득을 필요로 하는 시니어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서로 매치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을 좀 더 많이 받고 또 돈을 좀 모아두고 그리고 건강한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노동계층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노동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니까 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연히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쵸. 젊은 사람을 선호하다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결론은
은퇴 자금을 충분하게 마련을 하지 못한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은퇴연금, 이 은퇴 자료에 대해서 좀 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이 연소득 하위 50%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인데요. 이들은 은퇴 자금을 하나도 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40%는 연소득 4만에서 11만 5천 달러 사이입니다. 이들이 모아둔 중간 은퇴 자금은 6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10% 연소득 11만 5천 달러 이상이 되겠는데요. 네. 이들이 모은 중간 은퇴 자금은 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은퇴 자금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비롯해서 유형 자산은 제외시킨 거고요. 아하. 네. 그리고 상속받을 게 있다고 해도 그 가능성은 그건 뺀 겁니다. 뺀 거다. 근데 2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해도 이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모으기는 어려운데. 아하. 네.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모아야 좀 모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뉴욕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의 테레사 길라르두치 경제학 교수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길라르두치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한 주민 같은 경우에 아하. 은퇴를 하고 나서도 좀 안락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하. 은퇴 자금 최소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는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진작 가르쳐 주시지. 쉬운 금액은 아니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연령을 넘어서까지 네. 계속 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된 그런 네. 시니어들은 도대체 몇 살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네. 로데오 드라이브 앞에 있는 포 시즌스 호텔의 1층에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때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디너를 네. 먹으러. 근데 정말 연세가 많으신 약간 허리도 굽으신 백발의 어떤 그 웨이터께서 저희 테이블 서빙을 해주셨거든요. 아, 80은 넘어 보이셨거든요. 그분이. 어허. 그 정도까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은퇴하거나 은퇴 연령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적어도 2024년까지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동 비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서 최대치에 달할 것이란 겁니다. 202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년 후잖아요. 24년이요? 5년이죠? 아, 5년인가요? 5년 후군요. 이때 베이비 부머 세대 나이가 60살에서 78살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78살 돼도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최대치로 받는 걸 넘어서서도 일을 하는 그런 시니어들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 뭐 일을 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건강해야죠. 뭐. 아, 그렇죠. 몸이 우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 뭐 나이를 먹고 일을 하고 해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